보면 이 고체 부분에 오리엔천강지구, 용비어천과 김충현 이 세 개의 문화는 제 생각에는 비교가 되지 비교해서 설명하기가 조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오리엔천강지구이라든가 용비어천강은 필사가 아니고 붓으로 쓰지 않은 것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그린 것입니다. 글보를 만든 것입니다. 이 책들은. 그런데 김충현 선생님 글은 필사입니다. 그래서 이 고체 비교를 또 거의 필사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금 미리 이런 면에서 하겠다라든가 서론을 좀 더 만드시든지 뭐 아니면 좀 제가 좀 의문되는데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18쪽에서 20쪽 또 논문의 18쪽에서 20쪽에 보면은 분석 방법에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논문 쓸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분석을 많이 하셨는데 분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해버리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는지 자음 중에서도 초성, 중성, 종성 아니면 뭐 학자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비교도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조금 좀 다음 논문 다시 정리할 때는 조금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면 논문에 굉장히 크게 좀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그 장별 논문 분량이 불균형이라고 제가 지금 여기 써놨는데 발표하실 때는 마지막에 한글서에 나갈 방향 굉장히 크게 대두됐는데요. 논문에서는 1장이 1쪽, 2장이 19쪽 반이나 되고요. 3장은 2분의 1쪽 반쪽입니다. 4장이 또 1쪽입니다. 그래서 2장이 다예요. 2장이 거의. 그래서 2장, 3장은 거의 같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불균형이 맞지 않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3장의 한글서에 나갈 방향을 오히려 4장 쪽으로 같이 붙여서 결론으로 같이 연결했으면 좋을 듯 하고요. 그다음 네 번째 참고문헌, 인용문헌 이건 뭐 마지막 정리할 때 다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다섯 번째 그 14쪽에 보면 저걸 분류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기필, 행필, 수필 이것을 이제 선생님이 분류하신 대로 흘림과 고체와 이렇게 나누어서 기타 이렇게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럴 때 고체에서는 수필만 있고 행필이 없습니다. 기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하셨는지 시간이 없어서 안 하셨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혹시 무슨 뜻이 있는지. 그리고 기타 이런 말은 논문용어로서는 차라리 기타 서체 이렇게 서체라는 말을 논문에 써줘야 될 것 같고요. 체제면에서는 그다음 내용면으로 보겠습니다. 논지 전개상의 상호일치 문제. 이건 그 논문은 독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자 하는 논지를 전개함에 있어서 책이나 논문 등에서 필요한 인용을 하여 자기의 논지를 확신시켜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2장 2항의 한글서의 기법 이것이 3페이지나 있는데 이 내용들이 다 광로봉 이정자 선생님이 번역을 하신 서사기법에서 거의 인용한 것으로 전체 논지의 핵심을 흐리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글서의 서사기법에 너무 많은 설명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 서의 3요소에 대한 용어를
분류한다든가 용어의 위계 지칭 타당성에 대한 근거 제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근거 제시라든가 용어 분류에 대한 이유라든가 이런 걸 좀 해주셨으면 차라리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쭉 그냥 이론을 3페이지 가량 나열을 하시는 바람에 정작 본인이 서사기법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축 처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생각이 일부러 강조하려고 하셨는 건지 아니면 제 재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린 청강지곡은 자연의 특징은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필사체가 아니기 때문에 용필법을 설명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기 논문 이쪽에 보면은 급해서 사실이 뭐 이런 거는 고치면 되는 것 같은데요. 2페이지에 쭉 나열하고 이것들은 모두 필사본이라 아니라 목판본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석고상절하고 도금국정은 목판본이 아니라 활자본입니다. 그런 거는 조금 다시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훈민정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몇 군데 많이 나왔는데요. 훈민정음은 그 책으로도 쓰일 때도 훈민정음이지만 문자 영어로 쓰일 때도 훈민정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훈민정음 아마 해례본을 얘기를 해서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훈민정음 해례본에서는 뭐 이렇게 하셔야지 훈민정음 자체만 해놓으면 원해본을 이야기하는 건지 해례본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어떤 한글 논문이든 해례본인지 원해본인지 이걸 구별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류라고 했는데요. 이건 아까 그 PPT 보니까 고치에서 하셨더라고요. 논문에는 고쳐 나갈 것 같습니다. 이정자 선생님은 한글세 분야에서 아주 이론과 실기가 아주 겸해 있는 인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대단한 또 이렇게 그 한글 모색 발전의 모색에 대해서 이렇게 쓰게 돼서 굉장히 앞으로 한글세의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본 논문이 서체 분석 용어 방법에서 한자세의 기법을 차용하여 한글 서체와 연계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발표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글 명칭을 완전히 바꾸는 거하고 한문 명칭을 또 쓰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조금 공창이라든가 이런 말 그냥 많이 쓰셨던 내용을 한글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공창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용어라고 생각이 돼서 그냥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조금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나머지 아마 여기 계시는 뭐 박동진 교수님이나 저기 정복동 선생님이나 한글세에 관련된 분이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또 전체 아마 질문할 것이 많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서예 학중에서 한글서예 논문을 쓰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박정 선생님께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정확한 지금 지적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논문 제목과 체제의 분량의 완성도를 지적해 주셨고요. 고체 필사본과 판본류에 대한 필사 방법에 대한 문제겠죠. 이런 분류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는 걸 지적하셨습니다. 영어 분류라든지 서사 기법에 관한 분류 부분이 많다는 지적과요. 발전 방향에 대한 부분이 조금 좀 적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또 해봅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많이 초과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바로 동강대학원대학교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아마 그중에서 요약 발췌해서 정리했다고 밝히고 있는 변희정 박사의 서예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대한 발표를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친구는 지금